네, 업무사 이번에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라는 책을 저희가 같이 읽었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해 보려고 모였습니다. 책을 다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읽고 계신 분도 있고, 혹은 이 책을 지금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책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많아서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늘상 그렇지만 이걸 쉽게 풀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AI가 발달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제 경우는 이 책을 어떻게 했냐면 통째로 스캔했어요. 통째로 스캔을 해가지고 GPT한테 던져주고 GPT랑 이 책에 대해서 토론을 같이 계속 해봤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구조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의 구조가 스텝 4까지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BSA라고 하는 이 작가의 구조. 뭐 브랜딩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이 작가가 설정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참고하셔라.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을 읽어보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꿈꾸는 자본가 원장님 책을 다 읽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마이크 키실 수 있으시면 잠깐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 상황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브랜딩에 관련된 책인데 음, 현재 학원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학원 브랜딩을 뭐 이렇게 진행 중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마침 다음 주죠. 8월 15일 날 거기 학과노에서도 저희 오프라인 강의원에서 브랜딩과 마케팅에 관련된 강의를 공개 강연을 하게 되는데 브랜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꾸준히 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하고 있을 거라면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거는 좀 확립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뭐랄까 힘을 좀 덜 들이거나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음, 이 책을 저는 이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 뭐 파사드 해가지고 뭐 PSA 구조니 해가지고 이제 좀 뭔가 구조화 시켜놨다라는 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구조화 시켜놨다. 그러니까 브랜딩을 구조화 시켜놨다라는 게 재밌습니다. 브랜딩을 구조화 시켜놨다. 자, 브랜딩을 구조화 시켜놨다라는 게 재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음,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브랜딩을 구조화. 그 마치 그 어떤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브랜딩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브랜딩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몇 페이지더라? 이게 전자책이어서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제가 보는 페이지랑 여러분이 보시는 페이지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것들 있잖아요. 후반부에 가게 되면 제가 책을 통째로 스캔했다고 말씀드렸죠. 일일이 사진 찍어가지고 다 스캔했거든요. 어디냐?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다. 멈춰라.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네요. 프로그램을 이걸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아마 후반부에 설계도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컨셉 만들기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나와 있거나,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뒤쪽에 이제 예시를 들어주시는 파트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쪽 파트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실 때 조금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이게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이제 다행히 예시들을 좀 많이 줬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카페 브랜드 이야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죽어서도 커피를 찾을 그들을 위해 만든 카페. 메뉴는 커피홀릭, 발자크, 무한의 커피, 엔잔의 커피, 창작의 불을 지피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 메뉴도 거기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들. 요게 어떻게 보면 뭐야, 그냥 좀 멋져 보이게 포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셉이거든요. 요거 하나 맞춰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이 지난번 북토크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정태영 회장의 브랜딩 강의 유튜브가 있다고 그거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카드 정태영 회장, 네, 요 강의 중에서 브랜딩 강의 중에서 이 강의 브랜딩 강의인데, 진짜 영업 비밀인데 여러분들만 아시고 저희 특히 경쟁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저분 뒤에 보이는 화면들 보이세요? 화면에 이렇게 뭔가 잔뜩 콜라주처럼 이것저것 사진이 다덕다덕 붙어 있는 보드가 되게 많아 있는 거. 음. 그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은 거거든요. 요 파트 한번 이제 생각한 걸 좀 보실까요, 잠깐? 지를 저희가 계속 그룹핑을 여러 개로 다시 해봅니다. 어떤 거는 클래식하고 어떤 거는 현대적이고 어떤 거는 여유롭고 어떤 건 도전적이고 어떤 거는 새롭고 어떤 거는 올디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그룹핑을 하다 보면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지 시각적으로 금방 해석이 되죠. 그 어떤 단어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단어이다라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의외적이다, 과감한 이미지다, 여유로운 이미지다, 위티한 이미지다, 또는 즐거움을 주는 이미지다라고 굉장히 많이 하고 다 저희가 탐나지만 그 중에서 현대카드를 대표하는 단어들은 또는 이미지는 뭐야 되는 것인가 걸 결정해서 사실은 플렉서블, 볼드, 위티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또 그 후에 또 다시 이제 몇 년이 있어서 재해석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볼드, 인사이풀, 위티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기업입니다. 현대카드예요. 근데도 저기서도 저렇게 사진을 하나하나 오려 붙이고 포스트잇에 써가면서 뭐 본인들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비주얼을 보여줘야 되는 디자인 회사에서만 할 거는, 이게 사실 현대카드는 그냥 카드 회사예요.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인데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고, 이걸 무시하지 못하는 건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카드 브랜딩을 통해서 카드사 만년 꼴찌하던 현대카드가 상위 카드사로 순식간에 그 재계 순위를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 가야 되는 이제 방향성이나 이제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방향성이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브랜딩을 가르치시는 분마다 좀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이제 데이비드 아커의 브랜딩 이론. 거기 나온 이론 같은 경우가 이제 브랜딩의 요소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내적 요소, 외적 요소 뭐 해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런 걸 이제 좀 쉽게 풀이한 게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해서 이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을 이해하고 브랜딩을 하면 좋긴 한데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이 책을 읽고서 이 책을 읽고 한번 따라해 볼까? 브랜딩을 하고 하는 방법들을 하죠. 근데 모든 분이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좋아는 보이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잘 안 돼. 이런 경우가 더 많으시니까. 근데 음, 브랜딩을 하려면 일단 브랜딩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뭐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하니까 브랜딩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데 브랜딩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 긁어 모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수업 중에 이제 개강직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9월달 개강 준비하는 그 강연을 하고 거기 원장님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맨 처음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랜드 자산부터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말은 거창하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학원에 관련된 모든 걸 다 긁어 모아서 한 군데다 몰아가지고 정리해보자는 거였어요. 자, 뭐 여러분이 학원에 관련된 걸 다 모은다고 따져볼게요. 뭘 모으실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채팅창에 이제 튜터링 랩 원장님 올려주신 것처럼 선배들의 어록을 모은다. 뭐 이런 것도 역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외부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학원을 만든 여러분의 모든 생각.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려면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에 뭐냐면 나를 잘 드러내도록 만드는 게 상대방이 잘 기억하게 만드는 게 이제 브랜딩이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내가 가진 것부터 긁어모아야 됩니다. 브랜딩 작업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뭐가 없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학원에 대한 모든 거를 갖다가 우격 뭐 A4지 같은 데다 다 갖다 쓴다고 보죠.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좋아요. 예를 들면 학부모 후기도 다 적고 뭐 리뷰도 적고 동네 맘카페에서 이야기 나눈 우리 학원에 대한 이야기들 듣고 이런 이야기들도 적어요. 그다음에 뭐 학생들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제 강의 평가라든가 뭐 강사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적어요. 뭐 나의 생각이거나 뭐, 뭐 이야기, 뭐 나의 고민 등등도 적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블로그를 썼으면 블로그에 내가 써놨던 블로그 글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학원의 커리큘럼도 있겠죠. 이것도 우리 학원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커리큘럼도 있을 거고, 뭐 시간표도 마찬가지고, 교재는 이걸 왜 선택했으며, 어떤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수업하는지 등등 상담할 때 쓰는 모든 멘트 같은 경우도 다 학원에 대한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에 대한 거가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는가. 신생학원이라면 아직 외부의 평판 같은 경우는 적을 수 있지만 웬만한 학원이라면 원장님이 만드실 때부터 내가 왜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나, 저걸 했나, 이걸 왜 이렇게 짰을까, 교재를 저렇게 했고 그 결정 하나하나 지금은 생각도 안 나는 그 결정의 이유들도 있을 테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 다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분들한테 수업하면서 했던 게 일단 블로그에 학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으면 다 긁어 모으시고 커리큘럼, 시간표, 원장님 생각 등등 아무튼 일단 가지고 있는 건 다 긁어 모아서 A4지에 우겨우겨 다 넣어라. 복붙해서 만드셔서 그거 다 모아 봐야 돼요. 모아서 내가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모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는 잘하는 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GPT한테 주고 정리해줘 하게 되면 정리를 해주겠죠. 음. 자, 내가 가진 것부터 모았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어, 재료 마련이에요, 재료. 재료부터 마련한 겁니다. 재료부터 이제 마련을 한 건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을 가야 되는데 A에서 B를 가는 길을 모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이걸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가 A에서 B로 가는 걸 끌어주거나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선각자 내지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 역할이니까.
그 방법 여전히 유효하긴 한데, 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 책을 통째로 스캔했으니까 그런데 스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글이 있다고 치죠. 요약 정리한 게 있어요. 혹은 그 책에서 예시가 나와 있는 아까 페이지들이 있었죠. 그럼 그 페이지만 뭐 정리하시던가 그 페이지만 핸드폰 스캐너 같은 걸로 사진 찍어가지고 텍스트를 빼낼 수도 있으니까 빼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내가 가진 재료를 모은다라고 하는 게 이걸 A라고 볼게요. 이걸 A 지점이라고 본다라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B 지점입니다. A에서 B를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역시 책을 갖다가 내가 읽고 쓴, 책을 읽고 정리한 글, 뭐 책 일부 이제 요약 정리한 거, 뭐 책을 스캔한 거 등등등, 뭐 아니면 작가 인터뷰라든가 역시 이 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갈 거냐? 예를 들면 예전에는 힘들었다고요.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나 혼자 생각하는 건 경험치에 따라 결과값이 너무 달라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를 AI한테 시키시면 돼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브랜딩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전 세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다수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AI 같은 경우는 지가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할 뿐이지 지식은 일단은 저기 메모리에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A부터 B를 가는 길을 모르진 않아요. 알아요. 왜?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저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야,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책에 뭐 브랜딩을 만드는데 파사드니 뭐니 나와 있는데 말이야. 자, 여기 내가 우리 학원에 대해서 정리한 거 있거든. 그러면 내 학원도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정리하고 싶어. 근데 첫 번째, 내가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니? 그러니까 파사드를 만드는 여기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BSA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책에.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야, 내가 학원 거 다 정리한 거 너한테 다 줬다 일단은. 기억나는 건 다 줬는데 그게 재료가 지금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만들어 달라고 하기 전에 재료가 충분한지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재료가 충분한 거 맞아? 만약에 재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디가 부족한 거야? 그걸 알려줘. 그럼 이제 걔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내가 메꿔주든가 채워주든가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재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일을 시켜야지 재료 준비도 안 되는데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료 준비가 다 됐나? 요소가 충분한가? 부족한 건 없나? 물어보고 재료는 얼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거기다가 끼워 맞춰 볼래? 끼워 맞춰보라고 하게 되면 걔는 끼워 맞출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왜냐하면 걔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끼워 맞추게 되면 그 구조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니까 A에서 B까지 포장도로까지는 아니어도 가는 길이 어쨌든 뚫리긴 뚫려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내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책에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거를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고민했다라면 지금은 적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걸 AI랑 같이 토론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저라면은 재료부터 확인하고 재료가 괜찮으면 한번 끼워 맞춰봐. 시킬 거예요. 끼워 맞춰지게 되면 그러면은 쫙 정리를 해줄 거니까. 자, 그 구조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학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만든다고 따져요. 요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 긁어 모아서 GPT를 정리해서 이걸 갖다가 저는 학원에 대한 소개 자료를 만든다고 보는데 브랜드 자산이라고 저는 이제 명칭을 제가 나름 붙이긴 하지만 학원 브랜드 자산이라고.
자, 그럼 볼게요. 이게 서류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학원에 대한 모든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전단지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야, 이거 우리 학원 내용이야. 초등학교 3학년 모아야 되는데 전단지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우리 학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학원에 맞는 전단지 기획을 해줄 거고. 야, 이거 우리 학원 내용이야. 이걸 학부모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것도 해줄 거고. 이거 우리 학원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대해서 얘가 자료를 다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광고를 만들던 동영상을 만들던 뭐 블로그 글을 쓰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AI에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학원 이제 현재 내가 우리 학원에 대해서 정리한 글은 이게 다야.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이제 더 하긴 할 텐데 일단 이게 다야. 이거 가지고 네가 음, 저 구조에 맞춰서 어, 저걸 만들어 줄 수 있어? 자, 그렇게 시켜본다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음, 튜터링 랩에 계시고 제가 아는 곳이니까 튜터링 랩을 가지고 한번 샘플링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고 가서 다른 것보다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파트에 아무래도 원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담긴 글이 있지 않을까. 공부 컨설팅 파트에 많을까요? 아니, 공직 글들이 아무래도 많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입니다. A4 하나를 열어요. 워드 같은 걸 열어요. 열어서 아니면 튜토링 랩은 지금 인터넷상에 많은 걸 남겨두셨으니까 제가 아마 AI한테 조사라고 하게 되면 조사해서 긁어서 정보를 정리해 줄 수도 있긴 할 겁니다. 근데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말한 이론이 어떻게 될 건지. 요거는 글자가 별로 없으니까 됐고, 일단은 긁어볼게요. 실제 자기 학원 가지고 자기 원장님이 하시게 되면 훨씬 낫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훨씬 많으시니까. 저는 일단 이론상 테스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글을 지금 다 긁어 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다라면 훨씬 더 잘하시겠죠. 자기 학원이시니까. 자,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만 긁을게요. 긁고 요 문서를 일단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자, GPT에게 던져주고, 그냥 정리만 시켜볼게요. 프롬프트 복잡한 거 안 쓰고. 자, 여기다가 얘가 하는 사이에, 저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 GPT가 PDF 문서를 읽어드리는 게 별로여서, 제미니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한테 아까 그 PDF 문서, 책 원문을 다 주고요. 이 책에 나온 브랜딩을 하는 방법만 요약 정리해줘. GPT한테 줬는데 PDF 문서 인식이 재민이보다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재민이를 떠올려 쓰고 있는데 구글의 재민이한테 가서 네,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것들이 있다. 요약 정리하셨다. 아니면 저처럼 뭐 통째로 스캔하셨다. 등등등 그렇다라면 자, 나왔죠? 그러면은 이 대답을 복사해서 아까 얘한테 주고서 시켜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개인화 설정이 켜져 있어가지고 답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춤형 지침을 끄고 자, 책 내용을 주고요. 책에 나온 BSA라는 브랜딩 만들기 방법론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정리한 튜터링 랩의 내용을 대입해보아서 브랜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작업 시작 전에 BSA대로 브랜딩을 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책 내용 요약한 거 주고서 네, 학원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부터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명. 이 부분은 지금 튜터링의 원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더 좋긴 하겠죠. 브랜드명, 평가 및 보완 필요성, 왜 랩인가? 브랜드명의 의미를 좀 더 명시적으로 비유할까? 왜 튜터링 랩이라고 했는가? 이름. 이게 만약에 이게 어디 있었을 거예요, 블로그에. 근데 제가 지금 문서를 충분히 못 읽었으니까 그럴 것 같고. 컨셉,
공식이 아닌 식세우기, 수학을 본질적으로 채워 수능 1등급의 구조와 루틴 등 다수의 표현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컨셉트가 산재하에서 하나의 명확한 한 문장 슬로건으로 정제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 있는가? 파사드. 기존 문장에서 추론 가능하나 추출 가능하나 정제된 외부 PR 문구 가공은 필요하다. 존. 접점 리스트가 충분하다. 존 재정 열매 명칭화 필요하다. 5개념 피드백 존이나 수업 리포트 존 등 같은 거. 각 접점의 의도를 서사적으로 연결짓는 작업이 필요하고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나와 있고 PSA 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음이라고 뜹니다. 그쵸? 그러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SA대로 적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적용해서 브랜딩을 구조를 완성해 보세요. 시켜보면 되죠. 자, 여러분은 책에서 뭘 배우신 거죠? 네, 브랜딩이라는 게 이런 거야. BSA라는 이론이 있어. 브랜딩을 만들 때 BSA라는 이론을 쓰면 되는 거구나. 네, 그거 아신 거예요. 사례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필요성을 느끼신 거고. 그래서 이거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네, 누구한테? 네, 얘랑 같이 하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를 지금 하고 있죠. 브랜드명 튜터링 랩, 단순한 학습 전달이 아닌 실험하고 체득한 학습이라는 철학을 내포, 아이마다 다른 성장 조건을 맞춤 실험하고 관찰하며 본질적으로 실력을 끌어올리는 연구소형 수학 교육 공간, 브랜드명 요약 의미, 학생 개별성에 맞춘 실험적 수학 성장 연구소, 컨셉, 브랜드 컨셉 한 문장은 공식보다 본질, 답보다 사고, 식을 세우는 힘을 기르는 수학 연구소. 브랜드가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철학을 요약한 슬로건, 기존 사교육의 단순한 풀이 반복과 대비되는 개념 중심 브랜딩, 육하원칙 격체 구성을 하게 되면 누가 초3에서 고3 언제 수학 성장을 고민하는 모든 학습 시기 어디서 강진구 강장동 무엇을 수학 사고력 식세우기 메타인지 루틴 어떻게 구조화된 커리큘럼 피드백 시스템 5개념 노트 개별 성장 루틴 왜 입시만을 위해 한 게 아니라 실력을 갖춘 인간은 성장을 위해 파사드 이 두세 문장 소개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생각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튜터링 랩은 문제를 외워서 푸는 학원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 문제 의미를 파악하고 식을 세우고 원리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수학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구소입니다. 브랜드의 색, 톤, 기대감을 전달한 대표 소개문, SNS 소개, 스마트 플레이스 문구, 학원 외부 병문의 적합, 존 이야기, 고객 접점, 개념 존, 증명 원리 히어 조조, 식세우기 존, 5개념 피드백 존, 재채점 존, 가정 소통 존, 자기주도 존, 몰입 존.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해 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세이죠. 구체 이야기 심기, 스토리 설계, 심어진 이야기 및 상징과 목적성에 대한 게 있고, 바이브, 브랜드의 무형적 분위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튜터링 랩의 자료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때려 넣었으면은 더 정확한 게 나오긴 하겠죠. 자, 이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하나를 더 가보죠. 음, 위켄을 가서 학원 전단지 하나 찾아볼게요. 학원 전단지 하나 만든다고 따지고 지금 뭐 개강인 타임이니까 전단지 하나 만든다고 따져보고 전단지 하나 만든다고 쳐보죠. 어, 만약에 어, 내가 튜터링 랩을 전단지를 만드는데 디자인이 이런 전단지가 뭐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전단지죠? 그러면 디자인 만들기 A4 전단지 이게 전단지죠. 있으면 이걸 그냥 통째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고친 그냥 템플릿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학원에 대한 소개가 브랜딩에 관련된 걸로 공식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걸 별도 문서로, 그 별도 문서라는 게 뭐 복사해서 워드에 붙여넣으시면 되잖아요. 가지고 있다고 따지고. 그럼 이제부터 나 이번에 전단 제작해야 되네? 어떻게 할까? 전단지 디자인 준 다음에 나 전단지 디자인해야 돼. 이 전단지 디자인으로 해보고 싶어. 지금 준 파일은 미리 캔버스의 전단지 디자인 템플릿이야. 나 디자인 못한다. 그래서 이 템플릿 그대로 살려서 어, 만들어 보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텍스트 바꾸기, 글자 바꾸기 정도야. 정말 기초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전단지 템플릿을, 디자인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튜터링 랩의 BSA 정리를 참고해서 음, 디자인을 기획해줘. 자, 브랜딩 디자인이 정리가 잘 된 게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네, 이것저것 다 가능하다. 디자인 유지 텍스트만 변경입니다. 첫 번째 문장 바꾸래요. 비주얼AID의 아이들은 왜 공부를 잘할까? 튜터링 랩의 아이들은 왜 수학을 제대로 할까요? 뭐 시킨 대로 해야죠, 뭐. 바꾸니까. 여기를 넣고, 그쪽 연결하고. 단순히 문제 풀어 어쩌고저쩌고 나온 서브 텍스트. 요거를 바꿔라. 자, 요 서브 텍스트네요. 요거를 갖다가 그걸 바꾸래요. 안 보이시니까 키우겠습니다. 예, 주소는 나중에 바꾼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뭘 시켰는지 볼까요? 기존 타이틀, 페이지, 튜토리얼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라. 중앙 하단부에, 요거 이렇게 바꿔라. 여기 나오는 거 아이콘 용역. 첫 번째, 문구, 식 세우기 훈련 중심 수업. 문제에 맞는 식을 세우고 뭐하는 구조와 수업.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바꿔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단지 디자인 뚝딱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디자인만 선택하시면. 그러니까 브랜딩에 대한 걸 만들어 둔다라는 게 생각보다 학원 일이 쉬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잘 되면 이것저것 다 써먹을 수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BSA 정리한 거 있죠? 이걸 가지고서 복사해서 아예 이렇게도 시켜볼게요. 어딨니? 그래. AI 프레젠테이션. 브랜딩 자산 정리 잘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물론
자세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여기 지금 없으니까 추가해야 되긴 하겠지만 학원에 대해서 소개하는 무엇인가를 PPT 파일을 순식간에 뚝딱 만드는 건 가능하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는 정리를 잘하는 건데 정리를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하나 이 책에서 배우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잘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보다 훨씬 브랜딩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일단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적용하는 건 적용이 어렵다?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학원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나에 대한 걸 다 긁어 모아서 우격우격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정리하자는 거죠. 12페이지짜리 템플릿 선택해서 하면 결국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신 건 뭐냐면 정리를 얼마나 잘하고 내가 자산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중요하신 게 어차피 시간 걸릴 거니까. 중요하신 건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이해한 거, 내가 이 부분이 왜 좋았다, 나 이게 왜 필요하다라고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GPT한테 책을 충분히 소개해주고, 우리 학원에 대한 것도 다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을 갖다 연결하는 작업을 AI랑 같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시중 서점에 나갔을 때, 그, 브랜딩에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면 그 책을 볼 때마다, 이 책은 또 다른 방식이네? 저 방식대로 한번 해볼까? 어? 이런 사례도 있네? 이런 사례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가능해요. 책을 보고 GPT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봐봐. 여기에 브랜딩을 만드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대. 아, 여기에 소개된 사례가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한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내 것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되냐? 라고 하면 얘가 고민합니다.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얘가 해요. 왜냐면 얘 사전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소리는 안 하니까. 거짓말을 할지 안 할지 무조건 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든 해볼게요. 될 것 같아요. 하고 일단 내놓는다, 결과물을. 결과물을 내놓은 걸 가지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그 다음 얘기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그 다음 얘기긴 한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신 걸 가지고 적용하는 포인트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책을 적용하시기가 조금 이제 수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뭐 어차피 정리되고 있는 사이에 정리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렇게 아직 시간 더 걸릴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부터는 그 원모사가 밴드가 아니라 카페에서 진행되면서 조금 약간 결집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찌 되었든 이 책을 가지고 좀 생산적인 걸 해보려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여태까지 내가 읽었던 책들을 갖다가 다 정리해서 어딘가에 쌓아둬야 되겠다. 아카이브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노션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셨다시피 BSA하고 6가지 핵심 단계로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6가지 핵심 단계를 얘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방법들을 위해서 이제 육하원칙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뭐 육하원칙에 대한 거는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구조는 결국 BSA로 끝나요. 음. 특히 이제 스텝 2, 3가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용어가 이 사람이 이제 건축이랑 비유를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뭐 BSA는 처음 본 거니까 그렇다 치고 컨셉이란 단어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긴 한데, 뭐 파사드, 조닝, 미장센, 바이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긴 하지만 확 와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용어라서. 근데 요거 용어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보시라고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자,
책을 보실 때 여러분이 보실 것 중에 뭐냐면요. 책은 대다수 잘 생각, 이런 종류의 책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A라고 믿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B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라든가, B라는 측면도 있어요. 라든가, 사실은 B예요. 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 많아요. 책은 다 그래요. 거의. 이런 종류의 책은. 여러분들이 뭐 A라고 믿고 있죠? A라고 알고 계시죠? A를 힘들어 하시죠? 근데 사실은요, B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들이미는 게 이제 책의 구조일 텐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주장을 크게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니, 뭐 챕터가 스텝 1, 2, 3, 4가 있었으니까 4개 정도 되겠죠? 자, 브랜드는 결국 이야기이며 이야기가 없는 브랜드는 불안하다. 네, 일단 요거 첫 번째입니다. 이야기가 없는 브랜드는 이야기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첫 번째 뭡니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학원에서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학원에서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 아닌가요? 애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학원을 기억시키려면 우리 학원에 점수를 몇 명 받았다가 아니라 점수가 몇 명 받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걔네가 어떻게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로 얘기해야 기억이 될 거니까. 이야기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한다, SNS를 한다, 인스타를 한다. 네, 이야기거리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한테 저는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자, 요거 이제 공감하시죠? 이야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전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야기를 만들려면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그 반응을 고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니까. 이야기라는 건 흐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두면 최대한 많은 얘기를 그 정리해서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달라요. 다른데 이게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거를 고민하지 않으시면 블로그를 백날 하셔도 어, 네,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야기. 자, 두 번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 유사하며 이야기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물을 짓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육하원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죠. 그, 이제 요거 있고, 주장 세 번째가 한 줄의 컨셉트가 브랜드의 시작점이자 구심점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주장 4, 육하원칙은 브랜드 컨셉트를 강력하게 하는 수단이다는데, 이 주장 2, 3, 4를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BSA를 통해서 학원에 대해서 뭔가 정리했다고 쳐요. 그럼 우리 학원은 땡땡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단어에 미쳐야 돼요. 그 단어에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지 제대로 컨셉이 나옵니다. 어, 예를 들어 볼까요? 오류네. 하고 있는 동안. 아까 우리가 봤던 예시를 보니까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생각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생각하는 법이라는 걸 갖다가 꽂혔다고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법이란 걸 꽂혔다고 따져볼게요. 자, 한번 그냥 여쭤볼까요? 어, 원장님, 튜터링 앱에 일단 여기서 정리된 건 생각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원에서 꽂혀 있는 하나의 단어 슬로건 메타인지, 자, 메타인지라고 하게 되면 메타인지 미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자, 일단은 뭘까요? 메타가 뭘까요? 인지는요? 인지하다, 알다. 그럼 이거의 동의어는 뭐가 있을까요? 반의어는요? 찾아볼까요? 어, 음, 인지, 어학사전.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안다.
비슷한 말 인식하다, 인식, 인정, 지각하다. 반대말 없고 지각하다. 그럼 메타인지가 국어사전에 나오나? 메타인지. 우리말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 그러면 이거는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거고, 메타. 뭐 찾아봐야 되겠죠?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관찰을 해야 되고, 발견을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된대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관찰과 발견의 차이점 뭔가요? 관찰은 무엇이고, 발견은 무엇인가? 통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정신작용이다? 정신에서 무슨 작용을 하는 건가? 왜 하는 걸까? 한 차원 높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차원 높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건 메타인지에 관련된 어떤 명언이나 다른 건 없을까? 그럼 검색해 보면 되죠. 뭐 구글 가서 메타인지 명언, 너 자신을 알라,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만 공자 등 있다. 더보기 메타인지 관련 명언 이런 말들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이거에 관련된 명언, 네, 이런 말들이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 된 사전적 정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다 끄집어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학원에서 과연 아이들이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을 주는 학원 내의 시스템, 뭐 노트, 뭐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하는 행동, 액션, 아니면 학원에서 하고 있는 대회,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있는가? 관찰, 발견, 통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이가 인지하거나 이거에 관련된 학부모가 상담하거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거나 이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꽂히게 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관찰하는 건가? 그럼 예를 들어 관찰, 발견, 통제? 그럼 볼게요. 관찰이라는 건 뭘까? 관찰을 잘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관찰을 잘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관찰을 잘했을 경우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관찰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뭐 통제를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통제하는 건가? 통제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통제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를 갖다가 전부 다 끄집어내서 네, 분해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주얼로 구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성적표로 나오든가 노트로 나오든가 학원 커리큘럼으로 나오든가 이런 등등등 이런 거죠. 그런 게 구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네. 이름을 붙이는 학원 프로그램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메타인지에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되게 유명하고 뭐 학원에서 소크라테스의 요 말을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다못해 소크라테스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이 학원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미쳐야 돼요. 그게 이제 컨셉이에요. 그거 하나에 완벽하게. 여러분, 그 서울의 성수동 같은 데를 가면 팝업 스토어가 되게 많은데 가게 되면 뭔가 하나에 꽂혔을 때 그거 하나로 이제 다 도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컨셉이라고 합니다. 뭐 제주도에 그 제가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귤메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저도 이제 가끔 여기서 사 먹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귤 샘플러를 뭐사 먹을 수 있어서
이 귤값이 뭐 이게 특별하게 싸거나 이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한번 사먹었던 요거였거든요. 취향 분석 샘플러 키트. 귤을 갖다가 사봤는데 뭐냐면 요렇게 줘요. 사실 몰랐죠. 황금향, 레드향 이름만 들어도 모르시잖아요. 요렇게 딱 와요. 샘플러 키트라고 해가지고 요 박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서로 다른 그 귤 종류의 다섯 서로 다른 한라봉부터 뭐 레드향, 뭐 천혜향, 아무튼 이게 다섯 종류가 딱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인가 다섯 개가 오는데 이걸 딱 주면서 이게 설명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네 개를 연달아서 먹어보니까 아, 나는 이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던 컨셉인데 얘네가 얼마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던 걸 알거든요. 귤메달 팝업 스토어. 자,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보시라는 게 아니라 가면은 뭐가 있냐면 아이파크몰에 있나? 더현대에서 하고 있구나. 갔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가게들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뭔가 팝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귤 가지고 만드는 게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줄 수 있을 거고 줄 수 있을 거고 뭐 굿즈 만들어서 올리고 사진기 있고 스티커 있고 컵 있고 티셔츠 있고 네 이제 뭐 그립톡 있고 뭐 이제 심지어 케이스에 무슨 뭐 테스트 어플에 스티커 세트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뭐 맛 표시에 자 아이스크림에 무슨 과자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귤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갖다 일단 최대한 끄집어내서 만드는 거잖아요. 뭐 귤칩도 있네요. 폭죽 카드도 만들고 귤잼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 귤이라고 하는 하나의 컨셉 가지고 만들 수 있을 만한 지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다 다 때려 넣어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컨셉이에요. 그 요즘 사람들은 컨셉이 확실하면 관심을 가지고 또 찾아가니까. 그리고 이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걸 어떻게 합니까? 스토리로 녹여내고 있죠. 스토리 별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스토리예요. 귤 어디까지 먹어봤나요? 이게 스토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귤의 종류 몇 가지인가요? 이게 스토리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하니까 보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과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학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미쳐가지고 모든 A부터 Z까지 이걸로 그냥 다 끼워 맞춰 보려고 한번 해보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다못해 이름을 붙일 때 뭐 형광펜을 사용한다 할 때에도 메타인지 그 예를 들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학원에서 하면서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근사하게 설명을 한다라면 그것도 컨셉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BSA가 만능은 아닌데 이 BSA처럼 뭔가 우리의 내부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라는 사실은 이걸 정리를 잘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던 학원에 차별성을 두던 컨셉을 만들던 뭐 외부 홍보물을 만들던 어떻게 포장을 하던 이런 거 등등등. 그래서 책을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브랜드라는 게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고개를 끄덕이실 수는 있죠. 그리고서 뭐 이게 괜찮겠다 싶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이거를 사실 이 책 말고 저는 브랜딩에 관련된 책을 더 많이 읽고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책 한 15권을 조합해가지고 학원 브랜딩을 하는 이제 그 뭐야 워크숍 같은 걸 만들었어요. 워크숍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처음 오픈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한다라면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강연을 만약에 돈 받고 워크숍 돌리면 이거 여러분 하루 참가하시는데 100에서 200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에 뼈대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여러분이 그 정도 이상의 가치를 지금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책을 얼마나 잘 뽀개 먹는지에 따라서.
저는 최대한 그런 과정들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AI를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저 이제 수업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가벼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충분히, 여기 나와 있는 걸 잘 써먹었을 때, 어디 가서 컨설팅 받으면 몇백만 원짜리 내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잘 써먹으시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넘기시지 말고, 아예 뭐, 박 원장님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다 긁어모아 보세요, 일단. 최대한 많이 긁어모아 보세요. 자잘한 것까지 다 긁어모아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쌓이면 정보가 되고 데이터가 되고 가치가 쌓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료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로 변환해서 활용을 하시면 학원에 대해 뭔가 이제 결정하거나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만들어야 되거나 할 때마다 지난번에 만든 거 그거 있지? 그거 한번 주고서 시작해 볼까?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 세미나 자체는 별도로 할지에 대한 건 아직 미정이고요. 지금 학관로 내에, 어, 이번에 마초 실천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데이 캠프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맡은 세션이 1월 달에 아마 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루씩 일요일 날 그냥 아침에 와서 밤까지 작업 끝날 때까지 몰아치자는 건데, 제가 그걸 몰아서 한 25페이지짜리 브랜딩 북을 아침에 와서 돌아갈 때까지 제작 완료해가지고 돌아가는 걸로, 물론 이제 AI 도움 받죠.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브랜딩북 디자인까지 완성해서 가는 걸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돌리게 될 겁니다. 뭐 근데 그게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따로 개설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이영인 대표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은 올라가 있어요. 네, 올라가서 이제 기획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됩니다. 뭐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곳들은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많고 다른 곳들에 가서 하셔도 되고, 제가 아는 곳만 하더라도 근데 브랜딩 컨설팅 해준 업체들 같은 경우 못해도 비용이 꽤 비싸요. 비싸요. 못해도 한 뭐 돈백 정도 이상은 나가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되는 게 싼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업의 뼈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컨셉을 잡는 거니까. 잘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들을 신규생 받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고 학원 운영에 있어서 방향성이 생긴 거니까, 이게 꼭 한번 이 책을 잘 씹어 먹고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책을 쓰시면 이 책은 참 배울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보면, 예, 사람들은 A라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은 B라고 하더라, 이렇게 정리한 거 있고요. 뭐한 것들이랑 뒷부분에 그 그런 부분들까지 넣어놨습니다. 나의 학원은 학원들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학원의 파사드는 무엇인가? 각 학원 운영의 각 단계를 조니해 본다면 그 나와 있고 정리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걸 해보시면 좋을지까지 해서 책에 대한 정돈을 정리한 것들을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파일로 만들어서 단톡방 그곳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기다, 카페에다가 이제 공지를 해둘 테니까 거기서 나중에 자료가 다 정리되면 올라간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그림이라도 있는 게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림 몇 장 집어넣으려고 해요, 중간에 도식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넣어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모사가 43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강 시즌에 엮여가지고 일단 책을 선정해 놓은 게 있었는데, 너무 책이 양이 많은가 싶어가지고 지금 사실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책을 아직 A를 할까 B를 할까 확정을 못 했는데, 이것도 결정되면 네,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시는 게 맞기는 한데
제가 이제 앞으로 책을 좀 정리한 걸 자산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에 좀 집중을 더 많이 해서, 어, 참가했을 때 남기는 거, 남겨가는 게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자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오신 김에 뭐 우리 더 단촐하게도 모이셨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고 고민거리 있으시면 또 얘기 들어보고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책을 그래도 완독하신 원장님 아까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던데 꿈꾸는 자본가 원장님 마이크 키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원모사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뭔가 이게 항상 그래요. 말을 여쭤보면 네, 다 합주기가 됩시다. 답을 딱 머무르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뭐 가장 적극적으로 좀 호응해 주신 튜터링 랩 원장님. 원장님 혹시 마이크 키실 수 있으세요? 지금 안 되시면 패스. 컴퓨터예요. 아, 그럼 채팅으로 계속 해주시고. 자, 혹시 뭐 책에 대해서 질문이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라던가 아니면 기타 지금 뭐 브랜딩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올려주시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먼저 나서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책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긴 한데 음, 지금 항상 말씀을 여쭤보면 제 대답들을 안 해주시니까 이게 줌이랑 그 채팅이랑 보면 시간 딜레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만들 때 강사나 원장이 만드는 것 외에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글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소비자가 그 이야기 속에 참가하게 만들려면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 가장 간단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 식당이나 카페를 가셨을 때 후기 써달라고 했을 경우에 후기 잘 안 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나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쓰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후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 좋았던 후기는 안 쓰게 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적이 있었다. 그럼 사람들은 후기를 그건 꼭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공유하고 싶도록 바이럴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학원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참가하게 만들 거라면 아이가 혹은 학부모가 스스로를 아이를 이렇게 자랑하게 만드는 상황을 구성해 주지 않으면 뭐 그들이 굳이 그거를 쓰겠냐라는 거죠. 뭐 교과목 학원에서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많이 사례 들어드린 것 중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 미술학원의 사례를 이제 매번 제가 들어드렸는데 아이들 작품으로 전시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시회에 자기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는 자기 작품 거기 전시되었다고 굉장히 자랑을 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도 자랑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말 그대로 이야기가 바이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국어나 영어, 뭐 수학 같은 이제 교과목 학원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 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아이가 칭찬받거나 기분이 좋거나 아무튼 자랑할 만한 거리를 학원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하는데요. 하시죠. 예를 들면 100점 맞았을 때 뭘 걸어준다라든가 공인 영어 테스트 뭐 공인대회를 나간다든가 하게 되는데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 책 보셨죠? 여기서 뭐라고 했죠? 스텝 1에서 스토리다, 이야기다. 거기까지 나가는 그 과정,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네, 상대방은 그냥 나갔나 보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야기를 퍼뜨릴 만한 상황을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서 선물 하나 받았다고 쳐요. 뭐 그냥 책 한 권 받았어요. 근데 그냥 책 한 권 받았나 보다 싶은데 친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야, 내가 직접 사인 받아왔어, 작가야. 이 작가가 어떤 작가냐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토리를 얘기해 주게 되면 흥미가 더 생기고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거 내 친구가 준 책인데 이거 되게 못 구하는 책이래. 이게 퍼뜨릴 수 있을 만한 얘기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딘가 우리도 공인 테스트 영어 나왔어요. 무슨 대회 나갔어요. 나갔다 왔는데 여기 엄마들은 그런 거 반응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좋아 보이도록 여러분이 포장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게 대단해 보이도록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아무리 샤넬을 갖다 줘도요. 샤넬 로고 없으면 샤넬인지 모르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좋아 보이도록 포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어필하거나 뭐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 과정들이 이제 조금 필요하세요. 그래야 학부모나 학생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도 할까 말까 했는데 그런 걸 안 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하기는 어렵죠. 두 번째는 그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야죠. 내가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들이 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도록 내가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가 후기를 써줄 수도 있지만 원장님의 블로그에 초등학교 3학년에 이러이러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런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하면서 원장님이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아이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도 있지 않나요? 주의할 건 여기서 학원이 잘했다라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관찰해서 어,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써주는, 그러니까 대필해준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대신해서 써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내 거를 자꾸 자랑하거나 학원을 광고하려고 하는 순간 소비자도 되게 똑똑한지라 광고인 거 느끼는 순간 거부 반응 팍 올라오고 광고인 거 느끼는 순간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광고 아닌 것처럼 하는 광고가 필요해서 그것들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야기, 이야기로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을 읽어도 적용하는 방법이 어려운데 실행 방법을 알려면 그쵸. AI가 저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 어,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한 단어에 집중. 저는 즐거운 루틴이라고 잡았는데 구체적 실행이 좀 어렵다. 즐거운 루틴이라는 거에 대한 게 구체적 실행이 어렵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AI랑. 이게 왜 어디서 막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어떤 고민을 하실 때, 어, 뚫고 나가는, 그러니까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나온다라면, 거꾸로 뒤로 파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뭐냐면, 내가 이게 왜 막히는 거지? 내가 이걸 왜 문제 삼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왜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지? 이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등등등. 그렇게 해서 근원을 파고드는 생각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실제 문제가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 의외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앞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근원을 거꾸로 되짚어 가시는 방법도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차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AI한테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리는, 너한테 내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놓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네가 나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제가 애시당초 뭔가 시킬 때 제가 100% 맞다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거나 내가 정확히 모르거나 내가 다 모르는 상황에서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가정을 두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시작 전부터 첫 단추부터 이제 잘못 꼬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음, 개별 밴드 관리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원장님들 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좋은 방법인데 추천을 못 드리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숙달이 되고 숙련화가 되어서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된다든가 이걸 나름 부분 자동화라도 하고 있다고 한다라면 그래도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이 학생 개별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1대1로 관리한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쉽게 해볼 만한 전략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 때 했다가 멈추기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한 번 하면 또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뭐 학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원장님에 따라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 방법보단 다른 방법이 더 나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저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라 섣부르게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방법이에요.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즐거운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 저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즐거운 루틴? 즐겁다라는 것의 기준을 무엇에 둘 것인가?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루틴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이걸 갖다가 패턴화 시킬 것인가? 루틴을 하게 되면 루틴을 체크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루틴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의를 다시 내려볼 것 같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고 규정이 되어야지만 그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어떤 걸 만들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그냥 자주 쓰는 단어긴 했는데 내가 그 단어 의미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나 많아서. 음. 내가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즐거움과 이게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일치화를 시키고 있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아는 것들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존에는 블로그를 외부 고객 유입으로 거의 사용하는데 내부 고객도 타겟일까요? 저는 내부, 외부 둘 다 타겟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꼭 신규생만 보리라는 법도 없고 내부생이 안 볼 것도 아닌 거니까. 네. 뭐, 글에 따라서 글을 쓰실 때 이 글은 외부생이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내부생이 보면 좋은 글이라고 정하실 수는 있겠죠. 정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내부생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음, 저는 글에 따라서, 쓰는 글에 따라서 타겟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타겟을 내가 꼭 하나를 정한다고 해서 그게 메인 타겟이 되긴 하는데, 걔네만 오는 건 아니에요. 뭐 주변에 또 퍼트려지는 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내부도 당연히 타겟이 되죠. 네, 내부도 당연히 타겟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원 블로그에 공지사항 같은 거 올리는 경우는 내부생을 위해서 올리는 경우도 꽤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블로그를 써도 제 블로그는 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든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송 원장님 블로그를 제가 좀 안 봐가지고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남이 보게 만들려면, 어, 남이 보고 싶어 하는 글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써주셔야 되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해주셨으니, 별내 갈매 센터 이거 맞나요? 소마사고 력수와 115개.
많이 쓰셨네요. 원래 7세 유아 수학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사고력 수업으로 자신감 키우기. 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목만 보고 클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클릭해야 사람이 글을 볼 거니까. 제목만 딱 봤을 때, 이렇게 다른 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제목만 봤을 때 클릭하고 싶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클릭하고 싶으려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호기심이 생기거나 보고 싶은 내용이어야 되는 건데, 제목을 딱 보면 별내 7세 유아 수학 키워드 때문에 넣었겠죠.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사고력 수업으로 수학 자신감 키우기. 자, 그러면 제목을 보지 않아도 첫 번째, 광고 느낌 나나요? 안 나나요? 이거랑 두 번째, 무슨 내용 나올까요? 예측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예측이 되면 안 보죠. 이거는 일단은 광고 느낌은 당연히 나고요. 네, 사고력 수업으로 수학 자신감 키우기라고 이제 계정 자체가 학원 계정이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광고 느낌이 나는 거 당연히 있고 수학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근데 앞에 7세 유아 수학이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에 답은 7세부터 시작하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정말 그걸 몰라서 클릭하고 싶은 건 아닐 것 같고 뭐 특별한 건 아니면은 클릭할 일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목부터 이제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제목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 막상 제목 쓰려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이 수학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다른 집 아이 6살인데 벌써 수학 다닌다는데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 건, 도록 도와주는 건 지금부터 천천히 해야 됩니다. 수학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한글도 모르고 우리 아이는 숫자 쓰는 것도 서툴려요. 고민 많으신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하고 싶어 하신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7세 수학과 첫인사 나오기. 7세에서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이 아니라 스토리가 필요하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별내소마의 7세 수업은 아이들의 수준을 먼저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수 개념 이해, 요게 아니라 7살, 7살 지수가 학원에 처음 온 날은 어, 뭐뭐부터 수업을 했었어요. 이 수업할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걸 했었는데 이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가 수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까 아이가 하는 거 관찰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업을 할 때 이런 활동에서 아이가 아, 이걸 알고 이걸 모르는구나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지수의 둘째 날 수업은 뭐 도형 관련 수업이었는데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했어요. 이게 스토리예요. 실제 학생의 이야기. 그게 사실 사람이 봤을 때는 사진까지 있다고 한다면 더 읽기 편하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설명인 거니까. 지금 이 학생이 있으면 이 아이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지금 보면 내용이 되게 많으세요. 내용이 많다는 게 뭐냐면 형 누나도 다녔던 소마 수업이고요. 7세 수학이 왜 중요한가요예요. 7세 수업 이렇게 준비해요. 자, 7세 수업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이 사례로 얘기하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글 한 편이 나와요. 7세 수학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글 한 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한 편으로 다 분리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인데 글 하나의 지금 내용이 왜 둘째까지 올까?부터 하나, 둘, 셋. 글감으로 분리시킬 수 있을 만한 게 막 네다섯 개가 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죠. 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소하게 아이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더 뭘까, 글감을 좀 한 번에 너무 많이 담지 않도록. 학부모 고민 같은 경우도 여기 이거잖아요. 이 고민과 이 고민은 서로 상반된 고민인데, 그러면 하나의 글에서 두 가지 고민을 다루려고 노력하신 건가? 차라리 한 가지 고민만 따로따로 하시는 게. 근데 재밌는 건 숫자 쓰는 것도 서툴러요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 고민이 이거예요라고 알고 계시면 뒤에는 무슨 얘기 해주면 됩니까? 이 엄마 고민만 해결해주는 글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에 엄마들 고민을 잡아놨지만 뒤에서 이 엄마의 고민을 해결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7세에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이 글을 보시면서 엄마 입장에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라. 실제 학생 이야기를 하자. 둘째, 글감을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만 바뀌어도 이게 광고 느낌은 좀 덜 날 거고요. 이야기는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에 글 쓰시기는 글감이 모자라진 않을 겁니다. 링크를 보내는 건 학생 리뷰요. 학생 리뷰는 저기서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셨을 경우 방문자 리뷰가 있죠. 그러면 본인 걸로 들어가셨을 때 본인 아이디 저는 이제 제 플레이스가 아니니까 없는 건데 본인 걸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링크가 있을 거예요. 제 걸로 들어가 볼까요? 자기 걸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링크가 있어요. 네. 그럼 이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만약에 제가 부모님한테 드렸다고 치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장소의 다른 리뷰에서 다른 리뷰도 보이고 그래서 학부모 후기만 이렇게 모아서 네, 리뷰를 보내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걸로 자기 플레이스로 들어가시면 링크가 있어요. 요거에서 주실 수 있다는 거고. 일단은 저는 이 경우는 조금 이야기를 아이가 주인공이 되도록 이야기를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학원이 주인공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엄마가 클릭했다라고 따진다면 이 글을 왜 클릭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 글을 클릭했어요. 이 글을 왜 클릭했을 것 같으세요? 엄마가 만약에 이 글을 클릭했다. 이 글을 보고 엄마가 괜찮다고 느꼈다라면 이 엄마는 도대체 뭘 알고 싶어서 이 글을 클릭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수학 자신감이 궁금해서 클릭하셨다? 음, 수학 자신감? 이 글의 주된 내용, 자,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쓴 글 긁으세요. 긁어서 간단하게 하세요. GPT한테 주고, 블로그 글이다. 너가, 7세 엄마라면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학원에 관심 가니? 이 글을 검색해서 읽고 싶은 글이야? 이 글을 본 순간 이 학원에 상담받고 싶어지나?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피드백 해줘. 긍정, 부정 내용 둘 다 해줘. 더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짜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냥 테스트 저기 뭐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너무 많은 수업 시간 편을 혹시 우리 아이는 이런가요라는 구체적 진단이 있을 때 공감도 상승한다. 그럼 차라리 혹시 어머님 아이는 덧셈 뺄셈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말로만 좋은 학원을 보여주는 학원의 신뢰도 수업 영상 모집 요거는 괜찮다. 시간표 정리나 표는 그래픽 요약이라 그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텍스트보다는 깔끔하게 표로 정리되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후기성 문장 줄이고 공감형 문장 강화. 첫째는 좋아요보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처음 좋아하게 해준 것처럼 스토리즈 중심 재구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한테 역할을 주고서 피드백을 해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주의할 거 피드백 받을 때 긍정, 부정 다 해달라고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긍정적인 내용만 합니다. 얘가 부정적인 내용의 피드백은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이 글이 우연히 마주친다면 끝까지 읽고 싶은 글인가? 긍정, 부정 피드백 다 해줘. 문단 길이와 반복이 많음. 스크롤 압박이 있다. 내용이 좀 길게 늘어진다는 얘기죠. 와닿는 구체 예시가 부족하다. 교구 수업이나 사고력 활동이라고만 하지 무엇을 어떻게 수업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리려면 결국에 실제 학생 수업을 묘사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글 전반이 차분하고 부드러운 어조라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 좋지만 임팩트가 없어 집중도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리듬감, 톤 변화 부족, 중간에 탈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쵸 글쓰기 자체를 조금 더 끌어올리셔야 되는 영역이니까 일단은 원장님이 보시기에 평상시에 글을 많이 읽으시면서 아, 이 사람 글 쑥쑥 잘 읽힌다 라고 할 만한 샘플을 원장님 마음에 드는 것부터 찾으세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쓰려고 하는 연습과 노력부터 하시면 요거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글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AI가 꼭 뭐 블로그 글을 얘한테 써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신 거를 뭐 다양한 관점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AI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서 그렇거든요, 저는. 얘한테 글을 써달라는 것보다는 얘한테 평가해 달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뭐 BSA로 정리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주고서 이게 충분히 담겨 있는 글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AI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잘 주면 얘는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PT는 똑같은 애입니다. 제가 좀, 뭐, 여기 보시다시피 프롬프트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복잡하게 쓴 거 없어요. 이게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있어요. 있는데, 프롬프트를 잘 쓴다라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저도 이제 쓰면 쓰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건, 음, 관점을 키우는 방법을 좀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관점을 키우는 방법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가는 생각 이제 세상에 평균이라는 건 없다. 항상 이제 모두가 다 맞을 수도 있고 모두가 다 틀릴 수도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세요. 그게 되면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글을 썼는데, 아, 이거 누구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싶으실까? 지금 7세 엄마한테 읽어보기 시켰는데, 야, 7세 엄마 중에서도 소극적인 엄마도 있고 적극적인 엄마도 있을 텐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AI를 잘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롬프트 기술 다 있죠. 있고, 저도 그걸 가르치고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같이, 어떻게 사고법. 사고법과 생각법에 관련된 훈련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AI를 쓸수록 똑똑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얘랑 얘기하려면 진짜 생각법과 사고법을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책 속에 각 작가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과 사고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흉내내 보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자료는 제가 좀 예쁘게 사진이나 도표를 좀 더 정리해서 넣어서 정리해서 이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다 공지할 거니까 보시고요. 업무사 다음 기술 책은 지금 고민 중인 거 두 권 중에 하나는 조금 두꺼운 책이었고 하나는 좀 얇은 책인데 고민해서 내일 선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뭐, BSA라고 하는 거, 책이,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거. 네, 보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별거 아닙니다. 네, 일단 우리 학원에 대한 거 모든 거 다 긁어모아서, 야, 책에 BSA라고 있던데, BSA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거든? 음, 우리 학원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줄래? 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책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보시면 책이 재밌으실 겁니다. 자, 또 좋은 밤 보내시고 푹 주무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